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어제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분석을 한 미국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시인하고 정부를 대표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서울에 앉아서 기자들이 온라인 검색만으로 간단하게 찾아낸 정보를 계약 당사자인 석유공사가 몰랐다고 하니까 이거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려면은 세금 완납 증명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액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액수와 관련된 중대 계약인데 그 회사가 세금을 못 낸 아주 영세 업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요? 연간 평균 매출액이 3,800만 원 정도 되는 회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회사라고 한 것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은 오늘 사설을 썼는데 제목이 동해 가스전 분석 법인 등록증 몰수 회사 골라서 맡겼나 라고 비판하면서 이 시추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미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큰 스캔들 또는 큰 사고가 나서 윤석열 정부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멈춤 모드로 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의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 검토를 맡겨 매우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받아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수천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설픈 해명이 이어지면서 의심이 점차 의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기던 2023년 2월 당시에 이 회사가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회사에 분석 용역을 맡긴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 시사인 등의 보도를 보면 액트지오는 2019년 1월 미국 텍사스 세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법인 설립 인가서 등록증을 몰수당했습니다. 석유공사의 해명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 체납에 따른 조치였다고 합니다. 2017년에 설립한 액트지오는 석유공사 용역을 수행한 지난해엔 연간 매출 530만 달러, 약 70억 원에 이르렀으나 미국 인구조사국에 등록된 기업 정보에는 연평균 매출이 27,701달러, 약 3,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은커녕 영업세조차 못 내가지고 그런 상태로 4년을 보내다가 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한 달쯤 뒤인 지난해 3월 29일에야 체납한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자격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해명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8일 낸 보도 설명 자료에서 액트지오가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월 석유공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겨레 사설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건가,
몇 년간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해 있던 회사를 용역 발주사로 선정한 석유공사의 지명 경쟁 입찰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해가스전 탐사 시추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과장된 홍보가 논란의 시작이라면서,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부정과 비리의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과 비리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갈 탐사 시추 승인 자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기된 의혹들을 덮어갈 수는 없다. 관련 예산 심의 때까지 미뤄둘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서둘러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한 거죠. 그런데 정부는, 석유공사는 무엇에 쫓기듯이 조속히 시추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더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둔다고 해가지고 기름이, 없는 기름이 나와주겠습니까? 또는 있는 기름이 어디 다른 데 도망을 갑니까? 지금 한국이 석유 부족 사태로 뭔가 배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외국에서 석유값이 지금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둡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서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서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는 겁니까? 그 손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액트 GO의 선전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체면을 구긴다는 것은 그 국가의 체면을 구긴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습게 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대표하는 대한민국이 웃기게 된다는 것이고, 국격이 손상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회사라고 소개된 액트 GO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허접하고 1인 회사이고 구멍가게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안보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믿겠습니까? 대통령의 신뢰가 상실되면은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이 다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또 의료 대란을 일으킨 2,000명 의대 정원,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밀고 가다가 오늘과 같은 의료 대란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140억 배럴이라는 아무 근거도 없는 과장된 수치에 매여가지고 또 무리하게 시추를 강행하다가 5구멍을 뚫었는데 5천억을 날리고 말았다. 유전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지면은 그게 보통 일입니까? 5천억 원을 날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5천억 원을 날릴 필요가 없다. 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고 이 시추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언론과 야당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5천억 원 날렸다. 이렇게 되면 그 5천억 원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화약을 쥐고 불길 속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저나 언론은 그걸 지금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충고까지 또 무시해버리면은 글쎄요,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만 적어도 내년 중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140억 배럴은 뭐 그거는 검증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거짓말입니다. 140억 배럴짜리 대유전이 동해 심해에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동이 동해에 있다는 겁니다. 중동과 같은 대유전지대가 동해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동해 주변에서 지금까지 수십 구멍을 팠는데 왜 그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